JYP! 고등학교 때는 그럼 특별히 부모로서 더 서포트 특별하게 해줬던 건 있나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저도 실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를 이제 중학교 때 특목고를 보내려고 시험을 봤어요. 아, 특목고 그죠. 거기 가면 뭐 대학 잘 간다는 뭐 네. 이런. 예.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다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분당 일반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때 그 분당 일반 중학교에서 특목고를 가는데 시험을 봤었죠.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중3 겨울 때 좌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아, 내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당황하고 저희도 너무 당황해서 중3에서 고1로 넘어오는 겨울방학에 방황을 좀 이제 방황 아닌 방황을 저희 가족이 한 거죠. 아, 중학교 때 성적도 좋았어요? 좋았으니까 워낙 또 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가면서 애 달래주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했는데 정말 고등학교도 운이 없었던 게 분당은 18개까지 그 지망을 써내요. 그래서 1지망부터 18지망까지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스페인 여행 가서 그걸 써내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떨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써냈는데 일단은 분당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그 좋다고 하는 그 대학 진학률이 좋다고 하는 학교를 넣었어요. 1지망으로. 그다음에 집 앞에 있는 학교를 2지망으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3지망을 내가 어디를 넣었지? 아, 3지망은 또 분당에서 꽤 그래도 한다는 학교를 넣었어요. 4지망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여기는 다 1지망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5지망에 여고를 넣었어요. 여기가 다 안 되면 여고로 가면 되겠다. 근데 이 4지망에 걸린 거예요. 덜컥. 근데 저희 학교 애 중에 여자애 중에 저희 아이 혼자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친구도 최악인 없이. 거죠. 최악인 거죠. 저희는 거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희는 멘붕이었고 아이는 거의 뭐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반장을 한번 해봐라. 왜냐면 아이가 중학교 때 다 계속 반장을 했으니까 또 반장을 한번 해봐라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절대 싫대요. 누가 자기를 뽑아주겠니? 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반장을 뽑지 않아. 자신감을 가져. 네가 마음을 담아서 네가 입안에서 하고픈 걸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진심을 바라봐 줄 거야. 그래서 계속 나가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떡볶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햄버거 사주면 되는 요즘 애들 안 그래. 안 그래? 네. 안 그래? 내 딸 단체예요. 그래서요. 근데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네. 나갔어요. 반장 선거에. 나 나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네. 이제 연설을 하는데 반 아이들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 이 아이를 뽑아줬어요. 또 쇼호스트 화법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3년 생활을 해보면서 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저도 몰랐어요. 아, 얘가 생각이 이렇게 깊었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3년 동안 계속 반장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3년. 근데 고등학교 얘 별명이 영원한 반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인간 자판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 자판기가 뭐냐면 빵셔틀 아니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아침에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배가 고프거나 할 때 내가 그 편의점 가서 아침에 가는 길에 사가지고 가겠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누구 거를? 반 친구들 거를. 근데 반 친구들이 진짜 문자를 보내서 반장한테? 네, 그래서 아이가 그걸 또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편의점 가갖고 그걸 또 사가지고 갖다 주고. 저 엄마 입장에서 되게 그렇잖아요. 저 잠깐만요. 왕따 아니죠? 아니,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자기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라고 해요. 법과 정치 과목은 애들이 이제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나 봤더니 요점 정리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야. 너 뭐 하니? 애들 이거 요점만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내신 시험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자기가 이 족보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에이, 근데 잠깐만. 그 족보를 다 그게 거의 20장이 한 사람당 20장. 그거를 갖다가 애들한테 다 그냥 나눠줬어요. 팔아야지. 우리끼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 저희가 공부를 생각을 하면 내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아니, 남들 못하고 내가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도 사실 이렇게 하면 욕하실지 모르지만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너는 너만 공부를 하면 30분에 끝날 걸 이 정리를 하면서 하루 종일 하게 된다. 일단 시간도 뺏기지만 이게 너네 반 애들한테만 가겠냐. 너의 경쟁자 전교 2등, 3등, 1등 다투는 애들한테도 이게 갈 텐데 너는 왜 이런 수고로움을 하냐. 그랬더니 걔는 자기는 이게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나는 더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시간은 더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시간을 더 쪼개서 공부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또라이구나. 천사구나. 특별히는. 또라이. 고집도 세고. 그래서 내가 이게 본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게 고집했던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이 아이의 어떤 진심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생기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 새별이와 고집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의 고집들이 있는데 그 고집이 나중에 3년 동안 쌓아놓은 그 생기부를 훑어보니까 얘가 그렇게 나한테 개기고 고집 피우고 엄마 말 안 듣고 막 하더니 그래도 애가 자기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아이의 역할도 되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이 새별이의 역할은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럼 샘별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몇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오픈될 수 있나요?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나요, 샘별이? 그러니까 이제 과외 활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과외 그러니까 활동. 학교 교회 활동. 이제 보통 그 생기부를 풍성하기 위해서 학교에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기부 장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의 원칙은 뭐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기도의 프로그램에 어떤 게 있냐면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단은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대학을 가기 위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들 교육, 대학에 열린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 좀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4번을 다 꿈의 대학을 수강을 한 거예요. 아마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아시지만 그거 수강 안 한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뺏기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면 학원을 또 못 가잖아요. 그죠. 저희는 뭐 학원 다행히 많이는 안 보냈지만 학원을 못 가는데 그만큼 얘가 내신 시간이 뺏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예를 들어 뭐 스토리텔링으로 쓰는 기호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서 배우고 새별이가 제2외국어를 중국어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일본어가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클러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 학교에 그 교과 과정이 있으면 그걸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들어도 돼요. 다른 학교 가서. 대신 정규 과목으로 이 아이 생기부에 들어가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솔직히 얘는 이걸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중간 기말을 봐야 되잖아요. 다른 애들은 9과목 볼 때는 10과목을 봐야 되잖아요.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하고 싶은 공부를. 거리도 먼데. 그러니까. 근데 얘가 그리고 중국어인데 일본어 회화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내신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우겨서 봤어요. 그래서 일본어 회화를 가서 수업을 듣고 히라가나도 모르고 가타카나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 오신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 거기서 히라가나를 모르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본어 배울 수 있겠니? 회화 배울 수 있겠니? 그치.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했다고.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의 아이가 주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저는 뜯어 말렸지만 아이는 주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가 되게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어지는 습관과 환경. 결국은 그것이 아이가 스스로 고기를 잡게 간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옆에서 봐온 결과 되게 이런 표현 써도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부모 같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교과서 우리 땐 도덕책 있었잖아요. 이런 식 나온다? 이거 중학교 때도 있어. 있어요? 그 도덕책에 나오는 아이 같았고 도덕책에 나오는 학부모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나라고 부르는데 누나가 되게 철저한 사람이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누나를 안 지 한 18년 정도 됐는데 18년 동안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거기에 아이가 되게 잘 따라준 게 아닌가. JYP! 저희 딸 수능 준비하기 한 50일 전부터 제가 2달 이상을 꾸준하게 먹였어요.
하고 있어요.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디라고요? JYP